오늘은 뭐 이제 복싱과 킥복싱의 대결에서 복싱과 킥복싱 어느 게 더 낫냐 뭐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복싱 킥복싱 다 해봤거든요. 복싱 킥복싱 다 해봤고 복싱 킥복싱 다 해봤고 이제 복싱은 뭐 제가 같은 경우 상담했을 때 복싱이 세냐 킥복싱이 세냐 뭐 이런 상담을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상담했을 때라도 아는데 근데 결론을 말하면 사실 이제 고수로 되면 킥복싱한테 복싱이 킥복싱한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맞아요. 왜 기술이 더 많기 때문에. 자세적인 측면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있지만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뭐 저 같은 이제 복싱 킥복싱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 운동을 했는 건지 뭐 저 요것을 한번 운동도 어떻게 했고 이제 제가 느낀 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할게요. 사실 킥복싱 이제 하면서 이 투기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지금 주짓수 이제 계속 하는데 이제 킥복싱 같은 경우는 나이 먹으니까 이제 사실 이제 타격기 두드려 맞는 게 사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초반에 그냥 움트렸는데. 사실 킥복싱이 언제 시작했냐면 2002년에 저 신화체육관 부산 신화체육관 거기서 했거든요. 지금 그 부산 신화체육관 지금 아직도 있거든요. 장전역 앞에 부산대 후문 쪽에 후문 내려오는데 보면 후문에서 지하철 내려오는데 보면 장전역으로 부산대 후문에서 장전역 내려오는데 보면 거기 신화체육관 아직 하는데 옛날 지금 거기 있었지만 옛날에 그 제가 시작했을 때 부곡도 저쪽에 있었습니다. 부곡 로타리. 부산대 정문에서 쭉 내려오면 부곡 로타리 그 앞에 신화체육관 있어요. 그 체육관도 잘 됐거든요. 그게 잘 됐고 운동도 좀 재밌게 잘 했거든. 그래서 운동도 잘했고 한 2년 가까이 2년 정도 한 3년 4년 그래서 운동했고 06년도에 저 장전도 좀 넘어갔지. 원래 부곡도 있었는데 그 신학대에서 운동했고 시합도 좀 나갔습니다. 시합도 좀 한 8번 9번 나갔지. 킥복싱 같은 거. 운동인데 그 참 재밌었어요. 뭐 그때 진짜 투기 종목이 이제 처음 했었고 사실 근데 그게 제가 뭐 그걸 투기 종목 직업적으로 한다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때는 공무원 공부하는 과정에서 운동 시작을 했고 킥복 시작했고 또 학교 복학하고 나서 공무원 공부 그만두고 학교 복학하고 나서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했거든요. 꾸준히 했거든요. 운동 자체가. 운동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 참 재밌었고 운동이 참 재밌었고 킥복싱도 좀 단조로 좀 지금 주짓수보다 단조롭긴 했지만 좀 재밌었고 그때 좀 사람들 그 킥복싱 그 당시 뭐 고창 관원들하고 좀 친하게 잘 지냈고 지금도 유명한 김성우 선수도 사실 김관우 선수 지금 체육하고 있는데 그 김관우 선수가 부산에서 좀 유명했잖아요. 킥복싱 선수로 같이 운동도 많이 했고 스파링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많이 했고 관원분들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좀 친해가지고 뭐 운동도 좀 계속 그때 했어요. 그 재밌었고 시합도 몇 번 뛰는데 전적은 좀 안 좋았습니다. 전적은 좀 킥복싱이 좀 생각보다 저 같은 좀 안 늘더라고. 킥복싱이 좀 안 늘더라고요. 웨이트를 제가 많이 해서 몸이 좀 둔하다, 좀 느리다 이래가지고 뭐 감량할 것도 뭐 이렇게 요구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감량 처음 할까 생각했는데 주짓수를 같이 04년도에 주짓수 하면서 감량 안 했거든요. 사실 몸이 좀 이게 커야 되겠다. 주짓수가 몸이 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02년도에 킥복싱 시작하고 좀 2년 넘어서 04년부터 주짓수 시작해가지고 운동을 계속 했는데 킥복싱도 주짓수 하는 동안에 킥복싱 계속 했습니다. 계속 했고 막 킥복싱 계속 하다가 07년도까지 계속 하다가 이제 07년도까지 계속 하다 킥복싱 계속 했고 킥복싱은 저는 뭐래서 킥복싱의 매력이 좀 그 당시 저 같은 킥이었기 때문에 저 그때 그 관장님이 좀 로키나 킥에 좀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서 운동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킥 자체가 좀 재밌어요. 킥이 좀 미들킥이나 이런 거 자체가 좀 재밌어요. 로킥이나 미들킥. 하이킥이 저가 좀 몸이 뻣뻣해 잘 안 돼가지고 다리 찢어가지고 링 그 코너 거기 다리 올려가 찢는 거 아실 겁니다. 찢어가지고 그리고 하이킥도 찼거든요. 근데 와 유연성이라는 게 진짜 바로 구독비가 6개월만 안 아프니까 못 차겠더라고. 와 그게 참 희한하대요. 유연성이라는 게 진짜 tempo가 진짜 빠르군요. 하이킥을만 한 1년 정도 스트레칭해가 결국 하이킥 찼는데 하이킥 어느 순간 안 되더라면 한 6개월만 더 씹히니까 안 되네 하이킥 자체가. 아무튼 킥복싱인 게 쭉쭉 하면서 운동을 했었고 복싱은 이제 어디서 했나 그때 이제 그간장 그 킥복싱 하면서도 좀 킥보다 손에 좀 제가 같은 좀 흥미를 놓고 손을 좀 많이 했는데 손이 좀 약간 그 관장님이 좀 부족했습니다. 손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복싱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서울에서 운동하자는 결심을 가지고 서울 가서 했는데 그 당연히 뭡니까 그 팀태클 근처에 바로 앞에 이제 홍수환 스탑복싱이 있더라고요. 홍수환 스탑복싱에서 이제 복싱을 한 1년 했습니다. 그때 그 킥은 그때 킥보다 손을 위주로 많이 했고 킥은 이제 뭐 팀태클 가서 한 번씩 뭐 킥 좀 찾기 주로 이제 손 위주로 많이 했고 그러니까 복싱 배우니까 확실히 그 좀 손에 막혔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그래서 해소가 되더라고. 많이 그러니까 손이 좀 그때 막히는 게 많았거든요. 손이 좀 부족 킥복싱 관장이 당연히 이제
복싱이 좀 약하더라고 확실히 지나고 생각하고. 근데 그 복싱 가니까 당연히 복싱 사범도 좋게 이제 아마추어 복서 출신 아마추어 10년 하신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베테랑이었고 한 6개월 정도 베테랑 그분한테 배웠고 또 6개월 지나니까 프로복싱 복서 출신 한국 챔피언 출신 복서한테 복서 그 사범이 복싱 출신 프로복싱 한국 챔피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복싱과 프로복싱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아마추어 복싱, 프로복싱을 좀 좋게 두 개 다 확실히 동시에 잘 배울 수 있었어요. 동시에 그 1년 동안 시합 때 6개월씩 나눠가지고 그래 그 좀 잘 배워 괜찮아. 그 몰랐던 부분도 이렇게 좀 몰랐던 부분도 이렇게 좀 알게 되고 손 정밀한 거 디테일한 거 이것도 알게 되고 또 동시에 뭡니까? 복싱 시합도 2번 나와가지고 그때 뭐 좀 뭐 사전 5기배 그 송수환 관장님이 사전 5기배 뭐 20준 30준 해가지고 시합도 이기고 뭐 그렇게 좀 잘 재밌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복싱 시합 때 복싱도 좀 괜찮은 게 놀랐던 게 복싱이 스텝이 좀 빠르더라고. 여기서 빠르더라고. 그냥 스텝으로 상대를 조절하는 거가 좀 놀랐거든요. 그 뭐 아마추어 복싱 그 보면 스텝이 진짜 빠르잖아요. 그거 진짜 나도 몰랐는데 그거 와 진짜 봤거든 진짜. 한 손만으로 이 상대를 제압한다. 그 말이 이해를 못했는데 와 그거 진짜 되더라고. 아마추어 복싱 그 사람 하나 뛰는 거 봤는데 와 또 스파링 같이 하는데 못 따라잡겠더라고.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진짜 빠르셔가지고 대단하더라고. 그것도 확실히 알겠더라고. 한 손만으로 이 상대를 스텝으로 조진다. 이거 진짜 이해를 하더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대단해요. 그것도 프로복싱도 좀 괜찮아. 그것도 그래 아무튼 복싱은 좀 운이 좋게 좀 좋게 잘 배웠습니다. 그거 잘 배웠어요. 그래 저 서울 내려와서는 이제 뭡니까 서울 내려와서는 이제 당연히 뭐 서울 내려와서 뭐 어디 갔냐면 이제 승원복싱 옛날 과거 신화체육관에서 다시 이제 같이 운동하다 좀 봤던 그 선수분인데 그분이 도장 차렸다더라고. 근데 도장 차렸는데 그분이 이제 복싱도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복싱 간판 계시고 간판으로 들고 뭐 이렇게 계신다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야. 들었단 말이야. 체육관 하시는데 그 갔거든. 왜냐면 그분한테 간 게 그분이 이제 복싱 킥복싱 다 해보셨기 때문에 복싱과 킥복싱의 그 개인적인 부분을 확실히 다 알고 있다는 사이가. 저도 이제 그 개인적인 이제 했기 때문에 운동 같이 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운동 복싱 킥복싱 다 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냥 그 수원복싱 관장을 찾아가지고 쭉 배웠는데 사실 그분이 복싱 킥복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니까 잘 알고 계시더라고. 개인적인 부분 다시 알고 계시더란 말이야. 그래 그 강의 잘했지 내가. 그 문제는 뭐 그분한테 한 2년 가까이 운동을 배웠고 운동은 뭐 선수생활 안 했습니다. 운동하고 그것은 이제 사범생활 비슷하게 정치 사범은 아니었지만 사범생활 비슷하게 이제 아들 지도하고 막 좀 많이 관장님 도와주고 있거든. 관장님 그 부분도 사람들 좋아가 관장님 좀 좋아했습니다. 제가 운동 좀 많이 가르치고 지도도 그것을 하고 했는데 확실히 근데 그 킥복싱과 복싱 괴리적인 부분도 하기 그분한테 얘기 드는 것도 뭐 있고 저도 느끼지만 확실히 알겠거든요. 그게 이제 복싱과 킥복싱 이제 운동 그 저한테 30대 초반에 이제 사실 이제 또 그 당시 이제 30대 초반쯤 되니까 주짓수 쪽에서 풀리더라고. 주짓수 계속 했거든요. 그 당시에 주짓수 계속 했는데 주짓수 해보니까 확실히 제가 뭐 챔피언 되고 주짓수 챔피언 되고 이제 뭐 그때부터 주짓수 쪽이 풀리기 때문에 그때 주짓수 쪽에 몰빵했습니다. 그 복싱과 킥복싱 이제 지도 쪽으로만 했고 한 2년 가까이 그리고 이제 주짓수 쪽으로 몰빵해가지고 운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주짓수 쪽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 아무튼 막 복싱 킥복싱 이건 그 한 30 초반 때 이제 운동 그만둔다 보면 살짝 그만둔다 보면 이제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저도 맞아요. 주짓수를 못 봤는데 단돈에서 말했지만 복싱 킥복싱 문제는 이제 나이 먹으면 이게 스파링 하나 두드러맞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야. 그것도 맞죠, 그죠? 근데 맞죠. 근데 복싱 킥복싱 양점이 그겁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근데 스파링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좀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파링 안 하면 이제 별반 소용이 없단 말이야. 뭐든지 뭐 생각할 문제가 맞다고. 근데 이제 문제 나도 저 밑에 관할합니다. 스파링 안 하면서 재미없다는데 스파링 안 하면 결국 이제 재미없게 됐단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복싱에 킥복싱 떠나서 뭐 스파링 안 하면 뭐 재미없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거 맞아요. 이제 문제 그래 아무튼 복싱 킥복싱 괴리적인 뭐냐 사실 복싱 근데 요새 같은 뭐 복싱이란 게 기본적으로 K1 선수고 MMS 복싱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왜 저도 그때 복싱 하기 잘했다는 생각, 내가 복싱 하기도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격투기도 K1 입식 타격이나 뭐 MMA 이쪽 종합 격투기 쪽도 마찬가지 자꾸 기술이 상향 편중되니까 뭡니까 손 이 기술에 대해서 정밀성을 자꾸 요구하지. 기술도 요새 맞잖아요. 손 기술이 정밀성을 요구하니까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복싱을 하게 돼 있어요. 기본 K1도 마찬가지 MMA 종합 격투기 저쪽 UFC 저쪽도 복싱 트레이너 고용한 선수들은 뭐 딱 한다고 들었거든. 그게 듣고 생각해보면 맞지. 그게 말 맞지. 맞죠. K1 선수든 MMA 선수든 복싱 트레이너 고용이나 복싱을 다 한다. 복싱 해야 됩니다. 맞아요. 복싱이 손기술이 복싱이 최강이거든요. 그리고 복싱 저도 해봐서 하는데 손기술이 진짜 최강이고 복싱의 그 정밀성이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 저도 놀랐습니다. 그 복싱을 또 처음에 좀 만만해봤는데 그냥 복싱은 그냥 손만 쓰니까 킥복싱 안 된다 뭐 이걸 알고 있었지만 복싱을 무시하지 못하겠더란 말이야. 왜 손기술이 진짜 정밀하고 진짜 대단해. 정밀하고 대단해요. 복싱 지도자 제가 3명을 거쳤는데 아무튼 맨날 아마추어 복서 사범하고 프로복싱 사범하고
서울복싱관장 이게 3명을 거쳤는데 아무튼 이 세가 지다 보면 느끼지만 뭐냐면 이 손이라는 게 이 자체가 사실 정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확실히 요새 같은 뭐 UFC나 K1 선수도 복싱 기본이 복싱 트레이고 복싱 다 하고 다 배운다는 것 자체를 그것도 여러 번 하지 그것도 이제 좀 생각하는 문제다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저도 요것도 좀 중요한 얘기 하나 하는데 요거 명심하시죠. 그러니까 킥복싱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다리만 쓰고 손만 해가지고 이렇게 복싱처럼 이렇게 스파링 말고 이렇게 좀 많이 그렇게 연습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킥복싱 하는 사람들도 손에 비중을 맞춰가지고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킥복싱 스파링 할 때 뭡니까? 다리 안 쓰고 손만 하자 이 스파링 하는 사람, 손만 스파링 하는데 그 복싱이랑 똑같지 않는데 아닙니다. 그건 좀 틀립니다. 복싱 제대로 배워서 해봤는데 그 뭡니까? 킥복싱 스파링 할 때 다리만 안 쓰고 손만 쓰면서 이게 스파링 하는 게 복싱하고 같지 않냐는데 아닙니다. 복싱 배워가지고 제대로 해보니까 복싱 스파링하고 지금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킥복싱 다시 말하지만 킥복싱 그 다리 빼고 손만 하는 스파링이 복싱 스파링 똑같은가 좀 틀립니다. 약간 비슷하기는 틀려요. 근데 제 주관이 아니고 복싱 킥복싱 다 해봤던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란 말이야. 저도 마찬가지야. 복싱 시합 나와서 하는데 진짜 복싱 시합 나왔었는데 그 좀 틀립니다. 약간 틀립니다. 각이라는 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복싱이라는 게 이제 뭔가 이게 45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45도 틀리잖아요. 킥복싱은 이렇게 정면을 보자. 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면을 하자. 스텝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복싱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좀 약간 각이 좀 틀립니다. 약간 45도 서가 하기 때문에 각이 좀 틀리고 그게 실제로 뭐 킥복싱은 뭐 손만 안 쓰면 킥복싱 다리 안 쓰면 킥복싱이랑 같지 않나 아니면 좀 틀립니다. 그 킥복싱 복싱 딱 그거 좀 틀리거든요. 그거 명심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수로 가면 뭐 이제 뭐라 킥복싱을 복싱을 더 오래 하고 뭐 연수가 더 복싱이 더 됐다. 킥복싱 한 선 킥복싱과 복싱가 붙잖아요. 근데 뭐 복싱하는 선수가 뭐 연수가 더 된다. 킥복싱하는 선수보다 연수가 더 된다. 이런 복싱이 이길 수 있는데 고수로 가면 뭡니까? 결국 이제 킥복싱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건 저도 느끼는 왜냐면 각이 그렇고 보통 각이 그렇다면 왜냐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그 복싱 자세가 킥에 진짜 좀 킥의 약점이 많아요. 맞아요. 복싱 자체 손만 이렇게 하시니까 뭔가 이 다리 공격 기술의 자체가 이 약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리수 자체를 낯선 것도 있지, 다리 로킥이나 미들킥, 하이킥에 낯선 것도 있지만 복서들이 낯선 것도 있지만 문제는 그 복싱 자세 자체가 뭡니까? 로킥이나 킥 자세 취약한 자세가 되지. 45도 틀린 자세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킥에 또 이게 데미지가 몇 대만 하면 또 로킥을 안 맞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부라는 거는 얼굴 빼고 이 상체의 가슴하고 복부 같은 거 맞으면 단련되거든요. 단련됩니다. 맞으면 단련되는데 이 로킥 얼굴하고 특히 이 대퇴 부분은 로킥이 타점의 대퇴 부분은 단련이 안 돼. 그리고 킥에 맞는 거하고 손에 맞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아무리 사람이 손으로 치는 거하고 다리로 차는 거하고 당연히 일반적으로 다리로 차는 게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킥이라는 게 뭔가 이 옆구리라든지 대퇴 이런 데만 자꾸 맞으면 뭔가 데미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서들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복서들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단 말이야. 복서들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킥복싱한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로킥에 낯설고 맞지 않아가지고 뭔가 이 킥에 뭔가 옆구리나 이 대퇴 맞으면 이게 이제 데미지 쌓여가지고 그 킥복싱한테 지게 돼 있단 말이야. 또 손도 보면 무슨 거냐 요새 같은 킥복싱 하는 사람도 손도 많이 좋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고수로 가면 킥복싱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서들은 뭡니까? 이 보면 나도 복서들하고 옛날 스파링도 많이 해봤는데 복서들은 보통 킥복싱 상대 때 배를 많이 때리죠.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지 킥복싱은 배를 이렇게 정면으로 보죠. 자세가 정면돼 있잖아요. 근데 복싱은 옆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복서 입장에서 뭡니까? 킥복싱 하는 사람들 배를 많이 때리는 게 그게 맞죠. 정면에 돼 있으니까 배를 정면 자킥 때문에 배를 정면에 보이는데 복싱 같은 건 뭡니까? 배를 상대방한테 40 반만 딱 보인단 말이야. 아마 자세 아실 겁니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합 보면 확실히 딱 보면 그게 복싱과 킥복싱의 대결이 확실히 대결이 드러나는 그 시합. 그 뭡니까? 프랑스와 보타하고 옛날 K1 시절 프랑스와 보타하고 레미보냐스키와의 그 대결을 보면 확실히 맞죠. 그 복싱과 킥복싱의 그 대결이 확실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보타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레미보냐스키 킥복서 레미보냐스키 배를 자꾸 노리더란 말이야. 배를 막 노리더 맞단 말이야. 그게 맞다고. 그리고 이제 레미보냐스키는 로킥이나 미들킥으로 이제 그 레미보냐스의 대퇴와 옆구리 얼굴을 막 노리거든요. 결국 K1 얼굴 노리는데 결국 레미보냐스 그 프랑스와 보타가 옛날 04년도가 그때 잘하다가 막판에 얼굴 맞고 이제 하이킥에 얼굴 맞고 다운 뺏기가 그 지는 경우 나오는데 그 맞아요. 그 경기 보시면 아마 요새 자료가 많이 없어졌더라고. 그래 그 경기 보시면 아마 아마 그게 이제 뭡니까?
복싱과 킥복싱의 대결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그리고 그 프랑스와 보타라든지 뭐 복서 출신 그 뭔가 옛날 그 자사란 누굽니까 그 이름 까먹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그 옛날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자사란 그 K1 선수 있는데 뭡니까 이름 이름 까먹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프랑스와 보타하고 복서 출신 한 명 있거든요. 그분 한 분 계신데 그분 그 자살한 그 사람 한 명인데 그분 같은 경우 뭡니까 복서 출신이라도 뭡니까 킥복싱에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온 사람이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복서가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킥복싱 선수 킥복서들을 상대할 때 킥복싱 선수를 상대할 때 뭡니까 그 킥에 대한 그 준비가 확실히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고수로 가면 결국 이제 킥복싱한테 안 되게 된다. 이건 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건 해보면 아실 겁니다. 그 맞아요. 그 한 명 그 킥복서 복서 출신 한 명 있었는데 K1에 있는 잘하는 사람 지금 이름 까먹어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름 까먹었어요. 맞아요. 있어요. 대퇴 맞고 막 켜고 되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킥복싱과 복서의 이 싸움에 대해서 결국 고수로 가면 킥복싱은 안 된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시고 저도 아무튼 솔직히 말해서 킥복싱이나 복싱 중에 어느 무술이 더 낫냐 그런 질문도 사실 받거든요. 근데 저는 실전 이런 거 준비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킥복싱을 더 권합니다. 킥복싱을 더 권해요. 예, 그 실전이 다시 킥복싱이 더 낫단 말이야. 복서는 이제 손은 빠른데 단점은 다리 공격이 약한 그건 확실히 맞거든요. 복싱 자체 그 약점이 그거예요. 물론 복싱을 무시하는 거 아니고 나 복싱 해봤기 때문에 복싱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킥복싱이 더 저 같은 실전적으로 이렇게 내 실전을 하고 싶다. 실전에 더 가깝고 좀 실전에 도움이 뭐냐 이러면 당연히 이제 킥복싱에 대해서 이렇게 더 가중치를 주는 거 맞아요. 킥복싱 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또 가능한 저처럼 그런 사람 찾아왔어요. 그게 제일 나았어요. 그러니까 킥복싱이나 복싱 다 같이 해본 사람도 있거든요. 그 관장들 중에 있어요. 같이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데나 관장들 찾아보시면 그게 제일 이상적일 거예요. 맞아요. 킥복싱 했는데 복싱까지 제가 킥복싱과 복싱의 괴리를 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 가지고 그 기술을 잘 흡수하잖아. 그 전에 소복싱 완전히 킥복서 출신인데 복싱 선수생활도 했기 때문에 뭡니까 그 복싱의 장단점은 복싱 기술을 뭡니까 이 킥복싱에 맞게 잘 흡수를 하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막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새 현대 또 추세 자체가 이제 입식타기 룰 자체가 이제 복싱의 비중이 더 많아지고 무릎 이런 거 자체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아직도 K1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K1이 하는 게 일본에서 한 그 K1 없어졌지만 이름은 아직 남아있단 말이야. K1 하고 있거든. 경기를 하고 있거든. 우리나라 방송이 잘 안 되고 있지만 K1 경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요새 현대 추세 자체는 뭐냐 그 K1 룰 자체가 복싱의 비중 맞추기 때문에 옛날 무에타이처럼 무릎 이런데 무릎 이런데 자체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무릎을 많이 없앴습니다. 뿌아까 그 문제 때문에 그래 뿌아까가 그 무릎을 다 이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킥이나 킥 쪽이나 킥도 하는데 손을 좀 많이 하는 그게 많기 때문에 요새 복싱도 많이 비중이 많이 넣어지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K1에서 비중이 많이 넣는 게. 그러니까 저도 권하는데 여러분들 권하는데 킥복싱이나 복싱 배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킥복싱이나 복싱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권하고 싶다 이러면 킥복싱을 권하고 싶고 또 제가 많이 좀 진짜 운동 진짜 잘하고 싶은 사람은 다만 취향이 틀리겠지만 다리를 많이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뭡니까 손을 좀 킥복싱과 복싱 같이 하시는 그 지도자분이 찾아가지고 그게 제일 나을 겁니다. 그러면 손기술도 좀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맞아요. 근데 일반 오리지널 킥복싱 하는 사람 보면 손기술이 좀 더딘 게 좀 보이거든. 그 자체 맞아요. 그냥 요새 옛날에 제가 선수생활 10년 11년 이때 선수생활 하는 거 선수 지도했을 때도 체육관 차이 직전에 사범생활 비슷하게 했을 때도 사람들이 복싱 배우러 온 사람 좀 있었단 말이에요. 선수 중에. 그것도 좀 명심한 생각 문제입니다. 예, 자꾸 제가 또 하나씩 빠져먹는 이런 거 있어가지고 좀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복싱 킥복싱 할 때 또 괴리적인 부분이 하나 확실히 얘기해주는 거 있는데 이게 역시 복싱의 장점이고 도대체 단점이 되는데 뭐냐 복싱이라는 게 자체가 뭡니까 이게 덕킹이라든지 앉는 거라든지 이게 슬립이라든지 흔드는 게 역시 많아요. 동작이 진짜 많아요. 흔드는 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먹 피하는 거나 이 반격하는데 확실히 복싱이 진짜 낫거든요. 확실히 그게 복싱의 장점입니다. 이게 습방 거리로 이게 피하는 거 치는 거라든지 이게 뭡니까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슬립을 흔들면서 이게 되게 위빙 이런 거 하고 덕킹이나 위빙 자체가 이렇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많잖아요. 이게 그게 좀 어찌 보면 피하는 거 보면 진짜 멋있잖아요. 이게 덕킹 슬립하고 이렇게 덕킹 습방 슬립 좌우로 슬립하고 위빙을 훅을 피하는 거 이런 거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주먹 공격이 진짜 확실히 좋은데 킥 공격이 약간 복싱의 이런 약점이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뭔가
킥복싱에서는 뭡니까? 이 더킹, 위빙, 슬립 이런 거 쓰긴 쓸 수 있어도 많이는 못 써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게 많이는 못 씁니다. 그게 이제 괴리적인, 괴리적인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싱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스파링 옛날에 해봐서 하는데 좀 이렇게 나차가 많이 하잖아. 더킹이나 슬립 할 때 나차가. 왜냐면 나차가 왜 주먹 공격 피한다. 나차가 이라는데 그게 뭡니까? 약점이 뭡니까? 주먹은 이제 잘 피할 수 있게 나차가 하면. 근데 나차가 하면 뭡니까? 이게 킥 공격이 무력화돼가지고 완전 킥 공격이 당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 복싱의 그 확실히 좀 양날이단 말이야. 그 어제 보면 복싱 하는 사람들, 킥복싱 하는 사람 보면 뻣뻣하다, 뭐 상체가 너무 뻣뻣하다 일 자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왜? 상체 움직임 자체가 당연히 킥복싱이 이렇게 제약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 뻣뻣하다, 뭐 너무 경직되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복싱은 확실히 상체가 움직임이 좀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된단 말이야. 그게 양날의 검입니다. 양면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부분을 확실히 얘기하는데 제가 그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게 뭡니까? 킥복싱과 복싱의 괴리적인 부분이 확실히 나왔던 그 경기가 특히 최용수 선수하고 마사토의 경기. 그게 07년도 K1 다이너마이트 그때 진짜 분명히 나옵니다. 그 최용수와 마사토 그 경기 유튜브 치시면 안 나오거든요. 그 보시면 그 최용수 선수 아직도 이제 킥복싱 룰에 적응을 잘 못했다. 복싱의 그 티를 못 벗었다더니 그게 그대로 티가 나거든요. 또 웨이트도 많이 안 하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자체가 분명한 건 이 뭡니까? 복싱, 킥복싱 할 때 그 더킹은 진짜 위험한, 나차가 하는 이 자체가 진짜 위험하단 말이야. 최용수와 마사토 그 경기를 보시면 그 2007년에 K1 다이너마이트 최용수하고 마사토 그 경기를 보시면 그 복싱과 킥복싱의 괴리적인 부분을 확실히 알고 그 최용수 선수가 확실히 킥복싱으로 아예 정이 안 돼 있다 이 자체도 확실히 느껴진단 말이야. 또 체력적인 부분 당연히 복싱이 체력이 더 나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뭐 복싱은 11라운드 때고 킥복싱은 뭐 토너먼트 당연히 한데 3분 3라운드니까 당연히 이게 전략이 좀 틀립니다. 장기전이나 단기전을 끝내는 그 전략이 틀리고 또 동시에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또 킥복싱의 몸을 좀 헤비급은 좀 틀리기 때문에 틀리겠지만 복싱보다는 더 근육질적으로 몸을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용수 선수가 좀 웨이트도 안 하고 티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싱하는 사람들이 웨이트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 웨이트를 너무 하면 뻣뻣해지면서 또 지구력도 약해진다던데. 근데 복싱은 12라운드니까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킥복싱 같은 경우 보면 마사토 몸도 보면 웨이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단기전과 장기적인 그런 12라운드 뛰냐 3라운드 뛰냐에 따라서 그 뭡니까 그 전략이나 몸 만든 것도 다 확실히 틀려지거든. 그것도 이제 명심해야 될 거단 말이야. 그게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싱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를 하다도 큰 근육은 잘 안 만든다. 물론 헤비급은 아니면 모르겠지만, 근데 킥복싱 좀 큰 근육 좀 만들거든요. 약간 만들거든. 뭐 완전 뭐 보디빌더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확실히 좀 틀리다. 그 괴리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생각할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힘으로 하면 사실 킥복싱 이에 대해서 물론 그 체급만 좀 틀리겠지만 같은 체급을 가정했을 때는 당연히 킥복싱 같은 게 몸을 더 잘 만들기 때문에 보통 보면 3분 3라운드 단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몸을 더 잘 만들기 때문에 힘으로도 하면 킥복싱 이기고 뭐 킥복싱이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 이게 아니지만 이제 우위를 보일 거라 생각하고요. 또 동시에 뭐 요거 확실히 이건 진짜 확실히 좀 제가 겪었던 얘기인데 옛날에 제가 이제 몸이 좀 컸잖아요. MMA가 해가 몸이 커가지고 복싱 도전 가니까 복싱 전직 동양 챔피언 관장하시는 분이 땀복을 줘도 막 이 근육 다 없애라고 하더란 말이야. 근데 저는 그때 MMA 복싱 선수가 MMA용으로 이제 복싱을 이게 MMA 선수로서 이제 복싱 기술 추구하기 위해서 복싱을 했기 때문에 좀 제가 생각하는 거 틀렸어요. 그래 이제 김재영 선수 물어봤거든. 그때 팀태클의 김재영 선수 지금은 이제 노바 MMA 해가 관장하시고 계신 분인데 그 당시 한참 선수 생활 하셨단 말이야. 김재영 선수. 그래 김재영 선수한테 가가지고 그때 김재영 선수 그 당시 복싱하고 계셨거든요. 김재영 선수도 직접 물어보니까 뭐 동양 챔피언이 뭐 MMA 동양 챔피언이 근육 다 없애라는데 MMA에서 근육 없애면 되냐니까 말도 되도 않은 소리다 하면서 직접 확실히 얘기하더니요. 그러니까 MMA에서 이런 근육 없애라 뭐 어깨 근육, 팔 근육 다 없애라 그건 말도 되도 않은 소리다 하면서 맞지.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추구하는 운동에 따라서 그 특징이 달라지는 거야. 복싱이 당연히 순발력이나 이런 걸 동원하기 때문에 많이 체력의 순발력 이런 걸 스피드 많이 동원하기 때문에 비중 많이 두기 때문에 그렇지만 킥복싱이나 특히 MMA 같은 건 뭡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 엄기가 레슬링하고 이래야 되니까 부둥켜야 되니까 이 상체 근육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히. 그러니까 추구하는 운동의 관점에 따라서 뭐 몸 만드는지 뭡니까? 여러분들 다시 뭐 킥복싱, 복싱, MMA 마찬가지예요. 추구하는 어떤 특징에 따라서 뭡니까? 운동의 특징에 따라서 몸 만드는지 훈련 방식이 좀 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추구하는 생각 자체 그러니까
아 맞아 아까 말했지 김지영 동양 챔피언은 그땀 근육 이 동양 챔피언 땀복 입으라면서 근육 상체 근육 이거 다 없애라는 그 틀린말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말한 건 뭐 복식 기준으로 말한 거단 말이야. 그 맞잖아. 근데 MMA는 김지영 선수 뭐그 복식 이 상체 근육 없으면 안 된다. 그 말도 되도 않은 소리다. 그 맞다. 그 MMA 기준으로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추구하는 운동에 따라서 당연히 뭡니까 그 몸 만들어가지고 훈련 방식이라든지 내 사고 방식이나 전략 이런 게 다 틀려져 있습니다. 이거 진짜 명심하시라 이상입니다. 예.